그리고 다른 많은 제조사들, 마이크 제조사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마이크를 만들던 회사가 아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지금 다른 제품들과 경쟁을 하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 전통적으로 마이크를 만들던 회사들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팟캐스트용으로 나온 마이크이기도 하지만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아주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마이크는 유니버셜 오디오. 네,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SD1과 SP1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도 같이 하면서 이 마이크의 특징과 장단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특징을 들어가면서 이 두 개에 대한 마이크를 동시에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도 지금 SD1의 마이크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고요. 녹음되는 환경에서는 일부러 아무런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EQ나 필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이 마이크 소리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저음 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음만 커트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께 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이 뒤에 가게 되면 조금 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게 있으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들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SD1 다이나믹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특징과 장단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1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SD1은요. 팟캐스트나 스트리밍, 유튜브 이런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나왔고요. 잘 알고 있는 미국의 S사의 그 레전더리 마이크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레전더리 마이크가 쓰는 그 용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녹음도 쓸 수가 있고 가까이 대고선 노래를 부르거나 백보컬이나 라이브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 방식의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 아니에요.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주파수 특성은 50Hz에서 16kHz까지니까 목소리 대역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낮은 대역이나 아주 높은 대역의 그런 악기들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목소리 대역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목소리 대역에 비슷한 다른 악기들에 잘 쓸 수 있고 기타 같은 마이크에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1.3mV의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감도가 낮은 거예요. 예, 엄청 감도가 낮아서 주변 소리를 잘 반응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소리에만 조금 그리고 큰 소리에만 좀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SD1입니다. 이런 비슷한 아까 얘기한 그 레전더리 S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도 이렇게 감도가 낮아요. 예, 감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를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좀 특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이 뒤쪽에 딥 스위치를 통해서 저음을 커트를 시킬 수 있는 로우 컷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또는 3kHz에서 5kHz를 부스트를 시키는 그러니까 중고역을 부스트를 시키는 그 부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료도 있게 조금 또랑또랑하게 들리게 하는 그 스위치도 있고요. 플랫하게 만들고 저음 커트 없게 다 뺄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샥 마운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샥 마운트에 대한 것도 뒤에 영상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윈실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레전더리 그 S사의 마이크와 동일하게 팝실드라고 하죠. 윈실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파핑이라든지 바람 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그런 숨소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메탈로 되어 있고 이 폼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메탈로 되어 있는 메탈의 외형. 그리고 유니버설 오디오의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거기서 제공되는 그 채널 스트립을 무료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채널 스트립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불러다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고 무게는 735g이고요. 가격은 49만 9천 원.
50만 원이죠. 49만 9천 원에 정찰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SD1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들어가 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그 레전더리 마이크와 흡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팟캐스트, 스트리머, 유튜버, 뭐 트위치, 게임 플레이어, 뭐 그런 용도로 쓰기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이 샥 마운트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움직여서 쓰기에 딱 좋게 되어 있고요. 라디오 방송에도 쓰기에 좋게 나왔어요. 요새는 뭐 라디오 방송이라기보다는 팟캐스트가 더 많이 하니까 이 팟캐스트에 쓰기 정말 좋게 나와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 U자 브래킷도 있고 마이크 각도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장점을 잘 맞춰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지금 이 로우 컷을 통해서 저음을 좀 컷하는 기능을 했는데 이 저음을 컷하는 기능을 넣으니까 핸들링 노이즈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번에는 샥 마운트, 그러니까 충격에 그 마이크에 주는 충격에 얼마나 그런 노이즈가 덜 들어가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은 붐 스탠드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붐 스탠드부터 테스트 중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스탠드를 직접 이제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바디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바디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로우 컷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우 컷을 한 상태에서 붐 스탠드, 아까와 동일하게 붐 스탠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붐 스탠드 그리고 바디, 바디를 테스팅하고 있고요. 바디에서 지금 아까 여기 마운트하고 진짜 바디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흔들릴 정도로 제가 때리고 있고요. 이 정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핸들링 노이즈가 로우 컷을 쓰게 됐을 때 음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핸들링 노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팟캐스트용으로 쓰면서 마이크를 좀 움직여가면서 또 아닌 게임 스트리머로 하면서 마이크를 좀 움직여가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청취자한테는 그런 저음의 그런 럼블 같은 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마이크라는 것이 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그 명료도를 살짝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음을 부스트했을 때에는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플랫 상태로 듣는 것이고 이제 고음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음을 올려서 조금 더 밝게 하는 그런 세팅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을 올려서 조금 더 밝은 소리가 나도록 하는 세팅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킨 것이고요. 이 고음을 대는 것을 끄면 지금 끄면 일반적인 플랫한 상태에서의 소리입니다. 아까의 고음을 부스트했을 때 소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명료도를 살짝 올려주는 3kHz에서 5kHz 부스트가 있는데 제 목소리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먹먹한 목소리라든지 목소리가 조금 뒤로 빠지는 스타일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EQ로 부스트 한다기보다는 뒤에 있는 3kHz에서 5kHz를 부스트를 시킬 수 있는 약간의 강조가 되는 그 딥 스위치를 올려서 그 부분들, 그렇게 약간 좀 먹먹한 사운드를 갖고 계신 분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별도의 엔지니어 없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좋은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이나믹 마이크이니까 또 지향성 마이크니까 그런 특성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크의 지향성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와 측면으로 돌아갔을 때 그 후면으로 갔을 때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면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걸 돌려서 지금 현재는 이제
90도 측면으로 갔습니다. 90도 측면으로 갔을 때의 소리입니다. 지금 90도고요. 90도 틀어졌을 때의 소리이고 이제는 쭉쭉 돌려서 180도, 네, 완전히 후면에서, 완전 후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후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돌려서 옆에 90도로 왔고요. 옆에 90도로 와서 90도로 왔을 때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돌려서 다시 정면으로 왔을 때의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떠신가요? 네, 그 오프 액세스라고 하죠. 마이크의 후면이나 옆면으로 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소리를 더 잘 안 잡고 앞에서 얘기했을 때만 더 소리를 잘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집중된 소리, 앞쪽에 있는 소리만 집중해서 소리가 수음이 되고 주변에 울리는 그런 반사음들을 좀 더 조금 적게 수음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울리는 환경에서 나 울리는 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요 마이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울림의 소리는 적게 하면서 내 목소리는 조금 더 크게 수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팟캐스트용, 스트리머용, 게이머용, 유튜버용으로 나왔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리에 따른 음색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도 테스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소리 음색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소리 크기는 보정을 할 거지만 음색은 보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cm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마이크에서 약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륨을 제가 조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영상 화면 밑에다가 어느 정도 볼륨이 조정됐는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따른 소리의 음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의 소리 색깔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6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의 소리 색깔입니다. 아마도 이게 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저음이 조금 깎여 나가면서 조금 소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음색이 많이 바뀌는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아니면 음색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음색을 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좋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 6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SD1, 네,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SD1 마이크의 음색 테스트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은 당연히 보정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레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음색이 어떤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이제 반사음들이 막 들릴 겁니다. 이 방에 반사음들이 들리기 시작할 테니 조금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음색입니다. 제 목소리가 음색이 많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음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1.5m 떨어진 거리에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울림이 많이 들릴 겁니다. 레벨은 보정해서 제가 올릴 예정이고 영상 밑에다가 어느 정도 레벨을 보정했다라는 것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m 떨어진 위치에서 SD1의 마이크로 수음을 했을 때 음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5m 떨어진 위치에서 SD1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는 레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감도가 1.3mV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었을 때만 마이크 소리 성능이 잘 수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뒤로 떨어지게 되면 레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는 그런 용도로 나오는 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한 1m 떨어진 거리
거리까지 쓸 수 있도록 나오네요. 1m가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잘 수음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자꾸 수음을 한다면 팟캐스트나 이런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스트리밍용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좋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음의 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반적인 지향성 마이크에 비해서 거리에 따라서 음색이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비슷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따라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굉장히 오래전 레전드 마이크인 미국의 S4 마이크를 사실 모방해서 나온 마이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노이큐 상태로 그 마이크를 쓰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마이크가 생각보다 둔탁해요. 예, 생각보다 되게 둔탁하고 조금 어둡게 소리가 나오는 것도 맞고요. 마이크의 거리를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레전더리 마이크이면 맞지만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손을 조금 만져줘야지만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 아무 EQ 작업 진짜 하나도 프로세싱이 되지 않은 그런 사운드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그런 과거에 명성이 깊었던 그런 마이크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져서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치 사운드가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아도 건들지 않아도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약간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사운드 캐릭터는 좀 많이 정제된, 좀 많이 정리가 된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좋은 장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고 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컨덴서 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덴서 마이크의 그 해상도와 컨덴서 마이크의 약간 크리스피한 그런 사운드, 약간 조금 고음이 그래도 다이나믹에서 들는 그런 고음이 아닌 조금 더 좀 밝으면서 조금 더 크리스피하면서 컨덴서 마이크, 약간의 따뜻함을 가진 컨덴서 마이크의 사운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운드가 나오는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다이나믹이면서 컨덴서 같고 컨덴서 같은 사운드가 나오면서 다이나믹 마이크인 그런 형태의 마이크라고 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성이 너무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 다이나믹 마이크의 낮은 감도라든지 그다음에 잘 견디겠죠.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고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크리스피하게 조금 더 해상도가 높게 이렇게 수음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무엇이냐? 저는 제 생각에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50만 원, 49만 9천 원이 비싸다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류의 마이크들은요, 이 팟캐스트용 마이크라든지 이렇게 XLR 타입으로 돼서 연결돼서 쓸 수 있는 이런 마이크들은 조금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예, 가격대가 이거보다는 더 비쌉니다. 뭐 70만 원, 80만 원, 이제 막 100만 원 근처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런 애들과 준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거보다 좀 싸거든요. 가격은 그거보다 좀 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류의 마이크에서는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이런 류의 마이크가 갖고 있는 단점, 공통적인 거죠. 조금 큽니다. 예, 모양이 커요. 실제로 마이크가 좀 큰 편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게 되면 크죠. 그렇죠. 마이크가 크죠. 예,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크가 큽니다.
큰 팝쉴드를 갖고 있고 큰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녹음실을 사용하는 이거보다 더 큰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팟캐스트용, 유튜버용, 스트리머용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용도로 카메라, 지금처럼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입 앞에 굉장히 큰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나마 조금 작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디 색깔이 특유의 유니버셜 오디오의 그 아이보리 빛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블랙이었으면 정말 블랙에 블랙까지 돼서 이 앞에 있는 팝쉴드까지 해서 되게 까만 게 제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밝은 옷을 오늘 입었지만 어두운 옷을 입었을 때에는 이게 더 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카메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얘는 전문가용 XLR 커넥터를 이용해서 나왔어요. 사실은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거는 일반인을 위한 장비는 아닙니다. 프로들, 특히 녹음실에서 사용을 하고 프로 중에서도 진짜 소리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는 장비가 유니버셜 오디오예요. 이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만들다 보니까 USB 단자가 없는 팟캐스트용, 유튜버용, 스트리머용 마이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팟캐스트용이다, 뭐 유튜버용이다, 뭐 스트리머용이다라고 하면 USB 포트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는 프로 장비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얘는 프로들이 쓰고 있는 XLR 커넥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XLR 커넥터를 쓰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덱 같은 게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를 마이크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뒤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마이크의 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감도가 많이 낮다라는 거예요. 감도가 많이 낮은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감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도가 너무 낮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환경, 제가 마이크에 30cm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제가 프리앰프를 얼마를 끌어올렸냐면 57dB까지 끌어올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60dB 거의 다 끌어올려야 돼요. 모든 거를 크랭크업해서 완전히 끝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최소 60dB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거나 별도의 프리앰프 60dB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별도의 프리앰프가 있어야지만 지금 정도의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내가 쓰는 게 뭐 45dB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프리앰프를 내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뭐 쓰면 되겠지라고 하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내 거 50dB까지 되니까 괜찮을 거야. 작아요. 7dB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적어도 60dB까지는 그 게인을 올릴 수 있는 프리앰프를 내장하고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여야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추가적인 프리앰프를 더 달죠.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추가해서 라인에서 프리앰프를 한 번 더 증폭하는 그런 애들 다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그냥 57dB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끌어올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마이크보다는 많이 끌어올려야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735g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735g이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마이크입니다. 뭐 녹음하시는 분들은 야 그게 뭐가 많이 나가 1kg 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얘가 태생 자체가 녹음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녹음에 완전 유명한 그 회사가 만들었지만 디자인 자체가 팟캐스트, 스트리머, 유튜버용으로 해서 나온 마이크로 친다면 무게가 상당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다른 사 제품들도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모르고선 일반 스탠드를 하게 되면 스탠드가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저도 일반 스탠드를 사용을 했지만 꽉 조여서 이게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스탠드도 있고요. 이게 너무 약한 걸 구하게 되면 쭉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SP1입니다. SP1 마이크. 지금 보이시는 SP1 마이크군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소리도 이 SP1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자,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마이크예요. 근데 제가 목소리로 테스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음질을 평가할 때 사실 제일 좋은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환경에서는 목소리만큼 좀 좋은 평가를 하기가 좀 좋은 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목소리가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SP1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을 찍은 이 뒤까지 요 SP1을 스테레오 형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는 스테레오로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형태로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조금 더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 볼게요. 특징부터 하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특징부터 쭉 얘기해 볼게요. 얘는 스몰 다이아프레임, 그러니까 작은 다이아프레임 갖고 있는 펜슬 형태의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고요. 컨덴서 마이크예요.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고요. 주변 소리를 잘 수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페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스테레오 페어 마운트도 같이 있고요. 마이크 클립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페어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고요.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라고 그러죠. 단일 지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음 특성은 20Hz에서 20,000Hz까지 수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악기에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에 사용이 가능한 펜슬 형태의 스몰 다이프레임 컨덴서 마이크고요. 감도는 아까 1.3mV였지만 얘는 12.6, 그렇죠. 12.6mV의 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많은 거죠. 그렇죠? 10배 정도 감도가 좋은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감도가 완전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보통 컨덴서 마이크가 감도가 진짜 높아요. 20mV에서 30mV, 40mV까지 되는 그런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도가 높으면요. 너무 주변의 잡소리까지 다 수음해요. 예, 그래서 저는 컨덴서 마이크가 너무 감도가 높은 거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컨덴서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12.6mV의 감도를 갖고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 중에서는 감도가 낮은 겁니다. 예, 감도가 낮은 편의 그런 펜슬 타입의 컨덴서 마이크예요. 최대 입력이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최대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는요, 그 소리의 크기 이 한계가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너무 큰 악기나 너무 큰 소리,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꽉 질렀을 때의 그 소리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컨덴서 마이크의 다이아프레임이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주 큰 음압이 들어가게 되면 디스토션이 생기고 소리가 찌그러지고 수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42dB SPL까지 견딥니다. 140dB를 넘기는 컨덴서 마이크가 된다면 드럼에 쓸 수 있어요. 예, 드럼에 써서 드럼의 그런 악기들의 사운드, 드럼같이 큰 악기들의 사운드에 쓸 수 있습니다. 트럼펫이나 트럼본의 입구 쪽에다 놓고선 수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감도가 돼요. 보통은 이런 컨덴서 마이크들이 그런 높은 음압을 못 견디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들로 그런 악기들을 수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펜슬 타입의 마이크가 드럼에서 사용한다면 오버헤드에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오버헤드 드럼용으로 쓸 때 사실은 이런 입력 감도가 견딜 수 있는 140dB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마이크를 설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감도가 좀 낮은 애를, 저가형 마이크들이 좀 감도가 낮거든요. 아니, 감도란다. 그 수음 세기를 좀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들을 사용하게 되면 드럼 칠 때 소리 다 깨져요. 크래쉬 칠 때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142dB SPL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좋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커넥터 타입은 XLR로 되어 있고 메탈 형태의 하우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25g으로 가벼워요. 예, 펜슬 타입에서 125g은 굉장히 가볍고요. 가격은 599,000원인데 하나가 599,000원이 아니라 두 개, 그리고 이 스테레오 바 포함해서 패키지로 599,000원입니다. 상당히 싼 거예요. 상당히 싼 거예요. 그래서 599,000원에 SP1 스테레오 마이크 페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스테레오 마이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애예요.
전 스테레오 페어로 돼서 나오고 스테레오 마운트까지 돼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기타를 진짜 못 치지만 기타 치는 것하고 제가 쓰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참고로 저는 기타리스트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기타 치는 아저씨. 동네에서 기타 치는 아저씨가 지금 요 마이크 SP1, 네, 유니버셜 오디오 UA에서 나오는 SP1 스탠다드 SP1, 네, SP1, 네, 스테레오 페어로 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소리를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진짜 저는 기타리스트가 아닙니다. 동네에 기타 치는 아저씨가 하는 어떤 소리가 녹음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기타를 잘 못 치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스테레오 페어로 대충 놓고 대충 연주하는데도 이 소리를 굉장히 잘 수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킹으로 쓰기에 너무 좋게 잘 나온 이런 패키지라는 것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142dB SPL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은 아주 큰 소리를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테스트 중입니다. 제가 저걸 어떻게 했냐면 프리앰프를 좀 줄여놓고선 여기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프리앰프를 줄여놓고 소리를 질러도 보통 마이크에서 깨져요. 마이크에서 소리가 깨져서 프리앰프에서는 피크를 치지 않지만, 콘솔에서 녹음기에서는 피크를 치지 않지만 마이크에서 일단은 찌그러지고 디스토션 생겨서 넘어가야지 정상입니다. 디스토션이 생겨서 넘어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마이크의 근처에 대고 저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요. 크게 지르면 대부분 다 깨져요. 저가형 마이크들, 특히 이렇게 두 개가 60만 원 미만에 살 수 있는, 하나가 30만 원도 안 하는 그런 마이크들은 대부분 소리를 크게 지르면 깨집니다. 소리가 깨져요. 근데 소리가 깨지지 않고 140dB 이상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 두 번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얘가 굉장히 좋은 ASMR 마이크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ASMR에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마이크. 제가 어떤 걸 ASMR에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마이크 추천할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추천할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제가 사용한 방법대로 이렇게 해갖고선 하신다면 노이즈 없이 아주 깨끗하게 ASMR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악기나 녹음이나 전문가가 쓰기보다는 어차피 디자인돼서 나온 것 자체가 이게 엔트리급 녹음 마이크이거나 팟캐스트나 유튜버들이 쓸 수 있는 녹음 마이크 또는 그런 용도의 마이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ASMR 왜 안 될까요? 예, ASMR에 괜찮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얘는요, 컨덴서 마이크 치고는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따뜻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컨덴서 마이크는 라지 다이아프레임, 그러니까 다이아프레임이 큰, 그 수음구가 큰 이제 좀 이 마이크가 큰 컨덴서 마이크들이 있어요. 그런 라지 다이아프레임 마이크들이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펜슬 타입이라 그래서 작은 스몰 다이아프레임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가 조금 날아다녀요. 가볍고 고음이 강조가 되고 좀 날아다니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아요. 소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의외로 컨덴서 마이크인데 좀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좋은 좀 풍성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펜슬 타입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펜슬 타입 마이크들이 그렇게 이렇게 좀 따뜻한 성향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예, 펜슬 타입 마이크들은 진짜 좀 가벼워요. 그래서 그 가벼움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 좀 고음 수음할 때 좀 많이 하는 것이 이런 펜슬 타입 마이크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따뜻함을 갖고 있는 펜슬 타입 마이크, 그 사운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가성비입니다. 진짜 가성비. 저는 요 가격대에 요만한 펜슬 타입 마이크 2개를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이 장비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 결심을 해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 제 느낌으로는 요 가격대에 이런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상당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재미난 제품을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점, 가성비를 마지막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제품에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이 제품의 단점은요, 없습니다. 진짜로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USB가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팟캐스트용으로 얘기한 그 마이크 아닐까? 그런데요, 요거는요 엔트리급 녹음 마이크이지 팟캐스트용 마이크는 아니에요. 펜슬 타입 마이크를 팟캐스트나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쓰는 경우는 많지 않죠. ASMR엔 쓸 수 있지만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USB로 녹음을 하는 그런 마이크는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하고, XLR 타입으로 지금 엔트리급 녹음 레벨에서 쓰기에 상당히 가격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본다면 USB 포트는 필요가 없고 XLR 포트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나서 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작은 펜슬 타입 마이크를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지금 나중에 가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의 엔트리 레벨 녹음용 펜슬 마이크 중에서는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제품이어서 단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SD1과 SP1의 마이크,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이 두 마이크를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다 구매하기로 결정했고요. 물론 이거 리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지만 저는 이거를 구매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당히 가성비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 왜냐하면 이 저희도 녹음이나 유니버셜 오디오 제품 치고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요. 이런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 애들 치고 엔트리급 마이크들로 치고서는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제조사들, 마이크 제조사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마이크를 만들던 회사가 아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지금 다른 제품들과 경쟁을 하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 전통적으로 마이크를 만들던 회사들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빙자해서 하면서 저는 개인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영상 찍었고 즐겁게 영상 테스트했고요. 오늘 저도 즐거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녹음돼서 나왔던 그런 사운드들 여러분들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런 사운드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팟캐스트나 유튜버나 스트리머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레코딩 쪽에서 비기너로 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마이크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